많이들 더우시죠?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때지요. 마음 관리들을 서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.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번처럼 자천 후보자가 많았던 선거는 사례가 없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후보자가 많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많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으니까 반가운 일이어야 되는데, 그런데 왠지 그렇게 썩 반갑기만 하지를 않고 벌써부터 멀미가 나고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유는 간단하죠.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, 이미 시작이 한참 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진흙탕 싸움, 그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. 원칙대로 생각을 한다면 선거라는 거는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꾼들의 능력과 인품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는 기회로 만들고 잘 골라내는 기회로 만들고,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말 좋을 것인지 그들이 내놓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, 이걸 맞춰가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하는 것이겠죠. 그것이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제도를 원칙으로 안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선거에서 보여진 그런 내용들은 어땠나요? 인격, 능력, 이런 거 검증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? 그거는 서로 어떻게 핥히고 험집내고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느냐, 이걸로 그냥 결판이 나고 말았건들. 그리고 정책 뭐 이런 거 비전 이런 따위는 이미 정당별로 패거리별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이어서 따로 선택하고 말고 할 그런 여지들도 없었던 것 아니었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선거판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끼리 서로 흠집내는 그 생채기, 이게 어느 게 진짜 생채기인지 아닌지 이거나 가려내고, 세상에 구경 중에 쌈구경보다 좋은 건 없어. 이런 거나 즐겨야 하고.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거는 나도 어느 패거리니까 그건 이미 다 정해진 거야. 그냥 그거 따라서 즐기다가 뭐라 그럴까요? 나도 그 싸움의 한 구성원이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또 변동수가 있다면은 다 그러니까 결국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똑같은 결과일 텐데, 누가 그 속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준다는 쪽에 안 준다는 쪽보다 끌리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냐?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. 또는 야, 받고 안 찍으면 되지, 이런 희한한 논리. 게다가 또 어떤 철학적인 아주 철학 같은 말로 이 자기 변명을 또 하죠. 어차피 내 표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이 달라지냐? 이런 아주 근사한 자기 방어의 논리. 이런 것들로 불러가는 것. 그것이 우리나라의 70여 년간의 선거 그 모습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애초에 마이크 들이대면 인격 보고 능력 보고 공약 보고 그래야죠 하는 이런 얘기는 내 진실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돼버리고, 더구나 이제 뭐 그런 서로 흠집내기 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죠. 진실을 그냥 그걸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. 엑스파일 이래갖고 내 패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실이야,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니까. 그래서 이번 선거도 이렇게 벌써부터 어지럽습니다. 옛날에 자신들이 뭘 옳다고 그랬는지, 상대방을 뭘 잘못한다고 비난했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. 이제 내로남불 같은 얘기는 뭐 신물나는 얘기 아닙니까? 그 진실 여부,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인 손실의 문제, 이런 건 어찌 됐건 간에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, 내가 반대하는 쪽의 상대방, 그쪽은 천하에 둘도 없이 나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다 그러면 그냥 뭐 이것저것 살피지 않죠. 경우도 없죠. 그냥 그 사람이 천하에 또 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뭐 우리나라의 인터넷판이 그렇지 않습니까?
댓글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게 노란한 거 아닙니까? 이번이라고 해서 또 드루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는 나무가 없어도 불이 타고 불을 안 뗐는데도 굴뚝에선 연기가 나는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. 7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. 뭐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까지 거의 그 형상이 글쎄요 바뀐 바람직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? 그 한 일간지가 최근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 등장했던 이제 엑스파일을 정리를 해서 내보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. 골고루 다 했네요. 초원복집의 녹음 파일이라는 이제 김영삼 엑스파일, 김대엽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이회창 후보 엑스파일, 박근혜 CD라고 하는 박근혜 엑스파일,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까지 등장했다. 그 중에서도 백미가 아마도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그 김대엽 병풍 사건 이것이 아마 단연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나중에 이게 완전히 허위였다. 그래서 김대엽 씨가 실형을 살게까지 됐어도 이 엑스파일을 증폭하고 만들어냈던 측에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,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,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여전히 또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말이다, 이상하게도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들, 이런 거 나오는 출처를 보면 이 세상을 개혁하고 뭐 진보시켜야 하고 다 갈아엎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위 진보 좌파라는 쪽에서 이 파일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죠.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? 글쎄요, 세상이 그렇게 해야 바꿔지는 건가요?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것도 다 그렇죠. 이 나라의 소위 보수, 우파 보수라는 쪽들은 또 각자가 너무도 잘났어요. 다. 그래서 각자 놀기에 바빠서 그런 건지 이런 좌파 진보의 공격에 대응도 제대로 못합니다. 하질 않죠. 모여지질 않는데 잘. 아마도 자칫하다가는 워낙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자기 거를 잃어버릴까, 뺏길까. 뭐 그런 걱정 때문에들 그러나요? 어찌됐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미,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. 이번 기회에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. 이번으로 우리가 끝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정말로 어두워진다. 이번에는 이걸 좀 끊어내자.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의 가장 큰 방점이 거기에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악취나는 고름, 그 근원을 아예 이번에 아주 그 환부의 원천을 도려내는 계기로 삼자.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 뭐 이런 얘기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. 열심히 공부들 해갖고 무슨 어마어마한 고시를 100번을 패스했으면 뭐합니까?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달달달달 잘 외우는 머리 가지고 답안지 잘 써서 그저 그 경지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스스로의 지혜, 스스로의 인격, 인품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, 그리고는 그 뒤에 주어지는 기회,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을 더욱 부패시키고 탐욕으로만 일주하는 욕못된 이무기들이 우글거리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판 아닌가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만난을 해치고라도 이 지경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모습을, 새로운 선거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불을 뗀 아궁이가 아니면, 나무가 없으면 불을 뗄 수가 없고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
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없다라는 순리와 상식, 이것이 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재주 하나만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불을 떼야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, 연기가 나고 있으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,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.